이게 고발된 게 9월 달이에요. 예. 공처. 원래 사건은 이게 4개월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 공수처가 뭐 했습니까? 수사했습니까? 이때까지 시간만 끌고 눈치만 보다가 이제 나가려니까 이제 출금한다? 9월 달에 고발했으면 수사했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왜 수사를 이렇게 더디게 여태 안 하다가 지금 하는가 이 말씀인가요? 예. 공처가 이게 뭐 그래 바쁜 조직입니까? 그러면 임명을 했는데 출금이라는 게 그 다음에 드러났어요. 예. 국민적인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또 했어야죠. 그거 없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예.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공천과 관련된 후보자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고군분투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 전해드렸어요. 후보들의 과거 막말 논란. 여기에다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지금 이제 호주 대사가 됐죠. 출국 이 자체가 논란이 됐어요. 임명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에 조국 신당이 상승세를 타면서 약간 잦아드는 것 같던 정권 심판론 또 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걱정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특히 이종섭 출국 논란, 저 가운데 있죠? 이와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설명을 내놓습니다. 오늘도 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아마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또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출국 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요? 보통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무슨 뭐 과거의 전문가적 입장을 가지고 당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어제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 약간 걱정의 목소리 좀 나왔어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듯이 도피시켰다. 너무 이제 침소봉대한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 절차에 있어서 아쉽고요. 사실은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기가 아쉽습니다. 최상병 사건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호주 대사의 출국,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합니다만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도피 논란은 이건 한동훈 개인의 비대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공권력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행사가 돼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자다, 피의자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왜 그 사람이 수사 대상자가 돼야 되느냐, 피의자가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러나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개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법무장관 출신의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미 시작된 수사 사건이 거기에 핵심적인 수사 대상자이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였는지 아닌지도 난 잘 몰랐다라는 식의 해명이 과연 한동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정말 이 똑똑한 거야? 정말 뭔가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추려 하다 보니까 자꾸 논리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가 왜 왔느냐? 정치가 그렇게 쉬워요? 정치가 그렇게 쉬우면 누군들 못했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철회할 일 절대 없다.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또 밝혔어요.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또는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호주 대사 같은 공관장 인사를 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회피하는 도주.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고. 어쨌든 임명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첫째, 우리 그 이재명 대표부터 조국 뭐 수많은 송영길 다 수사를 했죠. 예. 정치직, 이나게 고위직 누구 한 명 출국 금지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종석 국방장관만 출금해야 됩니까?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출국 금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예. 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도망갑니까? 왜 이종석 장관만, 국방부 장관만 출금했느냐? 예. 이게 문제고 첫째. 예. 자, 두 번째, 이게 고발된 게 9월 달이에요. 예. 공처. 원래 사건을 4개월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 공수처가 뭐 했습니까? 수사했습니까? 이때까지 시간만 끌고 눈치만 보다가 이제 나가려니까 이제 출금한다? 9월 달에 고발했으면 수사했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왜 수사를 이렇게 더디게 여태 안 하다가 지금 하는가 이 말씀인가요? 예. 공수처가 이게 뭐 그래 바쁜 조직입니까? 수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해서 유죄다 무죄다 결론 내리면 예.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계속 들고 있어. 보통 수사가 우리 지금 조국 이재명도 몇 년 걸려요. 예. 그러면 이종석 국방장관은 몇 년 동안 출금해가 집에 가만히 기다리됩니까? 언제 수사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이렇게 저는 공수처가 수사가 넉장이다. 이걸 이게 분명히 지적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도주하고 뭐 정무적 판단하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장점이라 봐요. 윤 대통령도 표를 계산했으면 선거 끝나고 보내죠. 굳이 왜 윤 지금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표 나가면 이게 비판 여론이 있다는 걸 모를까요? 근데 국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호주하고 방위산업이나 지금 이게 시급하고 예. 거기 전문가가 필요하니 이거는 선거 때 정무적으로 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오로지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호주 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종섭 이분이 전문가니까 예. 그냥 보낸 거예요. 이걸 뭐 도망갔다고 어떻게 호주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국익을 위해 나간 대사를.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왜 임명을 했는가부터 그리고 왜 호주로 가는가 호주로 가는 거 도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요즘 이게 대사가 어디로 도망가?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앵커님도 도망을 갔다고 생각합니까? 대사가 감시하는 눈이나 대사관의 직원이나 그리고 수사는요. 예. 한 번 받았고 예. 그다음에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예. 진짜 꼭 필요하면 한 번 들어오면 하루면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이걸 도주 대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공개하지 마시고 국익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공수의 행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그냥 아전 인수 합리화라고 저는 들었던 게요. 국민들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걸 보는 겁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상황 논리죠. 그러나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거를 알고 사전에 이걸 푸는 조치를 대통령실이 그러면은 노력을 했나요? 그 노력을 해가지고 풀고 난 다음에 임명정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예.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논리를 가지고 공수처에다 먼저 했어야죠. 먼저 해가지고 이걸 풀고 임명하고 이렇게 보냈어야죠. 그러면 임명을 했는데 출금이라는 게 그 다음에 드러났어요. 예. 국민적인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또 했어야죠. 그거 없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예.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공천과 관련된 후보자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천 잡음이 민주당이 엄청 많을 때 예. 이건 전투고 이 전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기고 있고 이겼다. 예. 그러나 전쟁에선 질 수 있다. 그게 전쟁터는 정권 심판론인 것이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넘을 수 있는 공천을 지금 해야 된다. 예.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친윤 핵심들 공천하는 살라미식으로 공천하는 이렇게 가면 덜
시끄러울 수는 있으나 이게 심판원을 넘어설 수 있는 득점 포인트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바로 대통령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무대로 올라오는 이슈예요. 이게 훨씬 앞에서 다룬 이슈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중도층에게 아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힘이 센 사람이 자기 합리화식의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저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는 거네. 이렇게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저는 하시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공수처를 뭐가 그렇게 바쁘냐, 바쁜 조직이냐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저는 그 상황을 공수처 가서 다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